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입니다. 모두가 꿈꿔왔던 이 미니밴 하이브리드 국산차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그만큼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기대하는 포인트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결혼은 했지만 아기는 없거든요. 근데 이건 아빠들의 드림카 맞아. 내가 아빠래도 살 것 같아. 9인승 사서 한 6명 태우고 다닐 것 같고, 전체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제가 이번 시승 행사를 통해서 빠르게 살펴보고 왔으니까 어떤 부분이 또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외관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분 변경으로 돌아와서 상당히 큰 변화폭을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전면부, 드디어 이 기아의 패밀리 룩을 아주 잘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기술, 이 디자인 트렌드 그대로 따라 했고요. 모닝 그뿐만 아니라 셀토스라든지 소렌토라든지 여러 차종의 세그먼트 불문하고 탑재를 하고 있죠. 그 디자인 형상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한층 더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고 이 모던한 느낌도 잘 전달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수직 형태의 이 헤드램프를 통해서 조금 더 이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그릴은 상대적으로 좀 차분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쪽 패턴을 조금 독특하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릴 자체의 형상은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범퍼 부분은 이 소렌토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각형 형태의 4발짜리 LED 안개등을 탑재를 해 놓았고, 여러 가지 장식을 넣어서 조금 더 이 역동적인 이미지도 잘 부여를 해줍니다. 옆모습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달라졌다까지는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 C필러의 아래쪽을 흐르는 아주 예쁜 은색 장식을 비롯해서 도어 캐치의 모습이라든지 캐릭터 라인 전부 다 그대로입니다. 다만 휠 정도가 좀 바뀌었는데, 요즘 기아가 굉장히 밀고 있는 휠이잖아요. EV9을 통해서 처음 선보이기도 했고, 최대한 삼각형, 사각형 아주 원초적인 도형들로만 이루어진 이 휠, 저는 글쎄요 그렇게 이쁘다고까지는 이거는 개인의 호불호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휠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에 뒷모습은 일단 박수 치고 갑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마음에 들게 변경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테일램프의 형상, 헤드램프와 통일감을 보여줍니다. 이 가로로 길게, 그러면서도 이 세로로 끝에 살짝 떨어지는 요 느낌이 아주 세련되고 이쁘거든요. 심지어 터널이라든지 야간 조명이 비춰질 때는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뒷범퍼에 있던 방향지시등이 온전히 테일램프 끝에 자리 잡았습니다. 상당히 위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잘 보입니다. 네, 투싼에서 조금 아쉬웠는데 카니발이 만회를 해주네요. 기존의 카니발이 가로로만 아주 길게 테일램프가 있었잖아요. 조금 더 이 세단 같은 느낌을 부여했다면, 지금은 이 양끝을 세로로 아주 끝단에 브레이크 등을 탑재를 해서 조금 더 미니밴스러운 느낌도 아주 잘 전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트렁크 라인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깔끔해졌어요. 번호판 위치가 살짝 아래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면적을 최대한 이 굴곡 정도만 넣어서 심플하게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뒷모습이 더 크고 우람해 보이는 느낌도 전달해 주죠. 전체적으로 이 앞뒤의 변화, 저는 아주 마음에 든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실내에 들어와 보면요, 솔직히 외관보다도 더 변화폭이 커요. 꽤 많은 포인트들에서 차별점을 이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 요즘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드디어 부분 변경 카니발도 탑재를 해놨습니다. 약간 기아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살짝 이렇게 여러 가지 각을 지어 놓아서 끝부분을 마무리한 점도 마음에 들고, 특히 이 안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UI 구성도 현대차와는 또 완전히 다르죠. 정말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화면 안쪽 구성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데요. 이렇게 별도의 액정창을 마련을 해서 내 차가 지금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는지, 주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전기 모터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연동돼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기능이라든지 시트 포지션의 열선 통풍 다 이쪽에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2열까지도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비게이션은 말할 필요도 없죠. 현대차, 기아 정말 아주 훌륭한 이 지도,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와의 연동성도 훌륭해서, 특히 헤드업 디스플레이 면적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과의 매칭을 했을 때 길 안내, 이 화살표의 컬러 표시까지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부족한 부분을 찾기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 쪽으로 좀 내려와 보면 이 정중앙 부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많아졌어요. 대표적으로 뭐 기아 K8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차들에 사용을 하고 있죠. 공조장치와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터치 형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이 기능 깔끔히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위쪽에는 살짝 유광 블랙인데 라운드져 있어서 조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잘 전달해 주고요. 솔직히 이 공조장치와 인포테인먼트 기능 주행 중에 간단히 터치만으로 서로 변경을 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직관적인 버튼보다는 조금 손에 익을 필요가 있습니다. 햅틱 반응도 따로 없기 때문에 내가 뭘 눌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뭐 한번 손에 익으면 괜찮으니까 뭐 큰 단점까지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깔끔한 구성을 연출했다는 점에서는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 결과 센터 터널은 상대적으로 큼직하게 뚫어 놓아서 여러 가지 이 미니밴이 보여줄 수 있는 다목적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덮개가 있었던 기존의 카니발과는 좀 다르죠. 전부 다 뻥 뚫려 있고 굉장히 깊은 컵홀더, 국산차에서 이렇게 큰 컵홀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크게 되어 있고 앞쪽에 수납 공간뿐만 아니라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역시 뭐 울트라 시리즈도 저는 충분히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크게 뚫려 있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조그 셔틀 타입을 사용을 했고 EV9처럼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넣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부분 변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가라든지 가격을 생각했겠죠. 기존 걸 그냥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 뒤쪽에 지문인식 버튼을 추가를 해놨고 뭐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오토홀드라든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주행에서 딱 필요한 것들로만 깔끔히 탑재가 되어져 있네요. 바로 뒤쪽에는 여러 가지 뭐 열선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아주 익숙하면서도 자주 사용할 법한 편의 기능들을 깔끔히 일렬로 모아 놓았습니다. 이외에 미니밴만의 특징을 찾아보자면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이 왼쪽 하단부에 각종 도어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슬라이딩 양옆 비롯해서 트렁크까지 깔끔히 마련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살짝 천장 쪽으로 보면 빌트인 캠 2 이제 들어가죠. 화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기아 커넥트를 비롯해서 썬루프 버튼까지도 요 위쪽에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 미니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작해야 될 기능과 버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게 사실이지만 카니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적재적소에 깔끔히 잘 표현을 해 놓았네요. 너무 만족스럽고, 그래서 1열에 딱 앉았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고급 세단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매우 모던하면서도 세련되고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전달해 줍니다. 요 앞쪽에 랩 어라운드 형태로 도어 쪽을 둥글게 말아서 한 바퀴 쫙 도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스피커의 커버 형상 무늬까지도 어느 부분 하나 과하거나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잘 만드네요, 카니발. 2열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니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잘 해내야 하는 부분이죠. 2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일단 슬라이딩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3열까지 와도 아주 적재적소의 비율을 잘 맞춰놔서 무릎 공간과 머리 윗 공간 깔끔히 넉넉히 표현을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어 쪽에는 이 창문을 여닫을 수 있는 버튼과 함께 열선 시트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도 넣을 수가 있죠. 고개를 들어서 천장으로 보면 별도의 공조장치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송풍구들이 띄엄띄엄 원형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여름이나 겨울에 모두 다 쾌적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2열 같은 경우 등받이 각도는 자동으로 이 전동 버튼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앞뒤 슬라이딩은 수동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2열과의 간극을 잘 맞춰 놓으면 3열 탑승자도 꽤나 여유롭게 장거리 이동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컵홀더 개수도 어마어마하고요. 별도의 또 송풍구 역시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2열, 3열을 위한 전용 이 썬루프 공간도 따로 또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는 부분에서도 뭐 크게 어색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시승차는 9인승 모델로 4열까지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4열을 모두 다 당겼을 때 솔직히 무릎 공간 잘 나오지는 않아요. 2열, 3열 모두 다 타이트하게 앉아도 4열 탑승자는 한 단거리나 중거리 정도까지만 아주 잠깐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사실상 4열은 그냥 접어두고 트렁크 공간으로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4열을 접었을 때는 완전히 평평하게 플랫한 트렁크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겠네요. 솔직히 우리가 뭐 4열까지 다 열고 9명 꽉꽉 채워서 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냥 9인승 사서 뭐 6명, 7명 타는 정도인데 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패키징 훌륭합니다.
네, 카니발 하이브리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1.6L 터보 가솔린 엔진, 여기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 조합으로 움직이고요. 시스템 합산 출력이 최고 245마력, 최대 토크가 37.4kgm를 발휘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카니발 하이브리드 출시와 함께 한 번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과연 1600cc 터보 차를 이끌기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는 건데, 일단 결론만 놓고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뭐 아주 넘치거나 막 여유롭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뭐 아쉬운 구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합산 출력 245마력이라는 숫자 자체도 꽤나 만족스럽고요. 토크도 37kg 포스미터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이점을 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구간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과 같이 저속주행 35km 정도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속 출퇴근길이라든지 아니면 막히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움직일 때 하이브리드 차가 줄 수 있는 강점이 폭발합니다. 너무나도 조용하고 매끄럽게 가속을 전개시키기 때문에 탑승자로 하여금 아주 질 좋은 이동의 경험을 초반에 전달해 줍니다. 운전자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패밀리 성격을 중요시하는 미니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갖고 있는 이 저속에서의 느낌은 단연 최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후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아서 중속 영역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는 솔직히 엔진음이 조금 들리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좀 더딘 거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역동적이거나 스포티한 감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쾌적하게, 그러면서도 꾸준히 속도를 올리는 이러한 세팅 방법에 차를 맞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더 깊게 밟아서 아주 뭐 역동적으로, 아니면 추월 가속 시에 빠르게 전개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스타일의 운전을 즐긴다 하면은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느긋하게 흐름에 맞춰서 여유롭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속도가 올라가는 이 과정이 저는 더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인지 별도의 노멀이나 컴포트 모드가 없어요. 드라이브 모드가 딱 3개 있습니다. 에코, 스포츠, 스마트 있는데, 에코가 일반적인 우리가 이 도심 속에서 쓰는 노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스포츠가 그나마 좀 빨라지긴 하지만 글쎄요, 무언가 자극적으로 빨라지는 느낌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중속에서의 여유로운 가속감을 지난 다음에 고속 영역에서는 또 반전 매력을 보여줘요. 지금 뭐 에코 모드로 시속 10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 깊게 밟아봐도 한 번 차가 고속 영역에 딱 올라가면 한 4000rpm에서부터는 245마력이라는 출력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한 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차는 전기 모터와 함께 가솔린 엔진이 주는 이 둘의 시너지 조합으로 상당히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카니발 하이브리드만의 새로운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외에 스티어링 휠 반응이나 뭐 승차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무난무난합니다. 엄청나게 큰 인상을 받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뭔가 불편하거나 뭐 답답한 이런 반응들은 절대 더더욱 아니고요. 더군다나 신형 카니발로 오면서 특히 하이브리드에 여러가지 최신 기술을 나름 많이 탑재를 했거든요. 약간 멀미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감쇄, 이 댐핑 능력을 따로 별도로 또 신형으로 세팅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이 핸들링이라고 하죠. 여러모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맞춰서 최적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탑승자 누구에게나 아주 만족스럽고 쾌적한 이동을 보장해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효율 얘기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특히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차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연비일 거잖아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18인치 휠 기준으로 리터당 14km 복합 환경부 인증을 받았고요. 19인치는 한 13.5km 표현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100km 이상 이 왕복, 특히 엄청 빠르게 스포츠 모드로 역동적으로 일부러 막 쥐어 짜내면서 주행을 해봤을 때 9.8km가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정속 주행을 할 때는 환경부 인증 숫자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13km에서 14km 사이를 또 표현을 해놨고, 참고로 이번에 시승 행사를 하면서 연비왕 이벤트도 했거든요. 1등 같은 경우는 19km, 거의 20km 가까운 또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차의 크기나 무게, 여러가지, 특히 1600cc 가솔린 엔진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연비 저는 무척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차를 몰면서 이 정도의 연비를 나름 보여준다는 거는 특히 도심 속에서는 더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사는 이 목적성에 아주 잘 부합하지 않나 라고 또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카니발 하이브리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비싸긴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 특유의 뭐 여러가지 뭐 단가라든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는 비싼 게 맞아요. 3,900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뭐 7인승 같은 경우 뭐 그래비티까지 올라가면 5,000대까지도 위치해져 있고, 제가 봤을 때 웬만한 거 살려면 그래도 4,300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비싸다는 거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내가 최대한 이 차를 굴리면서 이 효율 면에서 많이 세이브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연비 잘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이 차를 갖고 뭐 장거리를 많이 뛴다든지 법인차로도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최대한 많이 굴리면 굴릴수록 큰 이점을 보여주는 게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너무나도 멋있게 바뀐 일취월장해진 이 외관 디자인을 바탕으로 실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구성이나 퀄리티, 뭐 옵션은 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나도 훌륭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 미니밴 세그먼트에서 카니발은 언제나 늘 정상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 흐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기존은 여전히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